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일은 프록시 패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록시 패턴의 구현 목적은 프로덕트의 데이터베이스 접근과 비즈니스 로직의 분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그렇다고 마구 사용해서는 안 되는 패턴이며 어플리케이션과 API의 둘 중 혹은 하나가 잦은 변화가 생길 때 이 중간 레이어에 프록시를 두어서 사용하길 권장드리는 패턴입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이 프로덕트의 DB 프록시 클래스가 유저가 요청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읽거나 쓰는 역할을 하고 그 가져온 데이터의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은 이 프로덕트 임플리먼테이션 클래스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덕트 DB 프록시는 단지 이 프로덕트 임플리먼테이션 클래스를 델리게이트를 시켜서 이제 위임을 시켜서 이제 이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 이 클래스에 태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강점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과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따로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강점을 갖게 됩니다. 네, 예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도 있으며 이를 주문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위의 그림에서는 이 상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을 프로덕트의 인터페이스의 하이 클래스들로 구현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주문을 처리하는 오더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오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을 오더의 인터페이스의 하이 클래스로 구현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프록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데이터로 끝나는 클래스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받아오는 객체의 정보를 담아내는 클래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식 클래스 중에 이 프록시로 끝나는 애들은 직접 DB에 이제 가져오거나 쓰는 역할을 하는 아이고, 그리고 이 인플로 끝나는 이 클래스들은 이제 그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태우는 그런 클래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거랑 거의 똑같이 흘러가요. 이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이 프로덕트 프록시가 가져와서 그리고 여기 비즈니스 로직을 태우고 있죠. 근데 여기가 좀 보면 좀 특이해요. 이 오더 프록시 같은 경우가 이 프로덕트 프록시의 구현체를 직접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 프로덕트 프록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이 오더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면서 오더 시스템에도 오더 시스템만큼의 고유의 DB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프로덕트 시스템에도 이 프로덕트에 대한 DB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한 DB의 접근을 각각의 프록시를 두고 이제 운영을 이제 하게끔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주문한 정보를 받아왔을 때 그 주문한 정보에 비즈니스 로직을 태울 때, 근데 그때 프로덕트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더 프록시가 이 프로덕트 프록시에 대해서 이 구현체 부분을 가져와서 이 오더 임플리먼트에 직접 이게 주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 오더 임플리먼트가 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때 그 프로덕트 프록시,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다 빼져 있으니까 그 다형성으로 인해서 이 프로덕트 프록시를 호출할 수 있고, 그 프로덕트에 관련된 그 비즈니스 로직을 활용해서 이제 주문에 대한 그 업무 로직을 이제 처리할 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프록시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좀 더 응용된 프록시 패턴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록시는 사용이 간결함과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기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우 강력한 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관심의 분리입니다. 위에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규칙,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베이스 구현부의 분리가 아주 중요한 인스턴스에서는 이 프록시가 적용하기 좋은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직접적으로 이 API를 물고 이제 개발되는 편입니다. 다만 서드 파티의 API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좀 중간 레이어를 두어서 좀 보다 추상적으로 사용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이 어플리케이션과 이 레이어 간의 관계가 좀 뒤집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종속성 뒤집기를 할 때 이 프록시 패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록시에 대해 전혀 의존하지 않고 단지 인터페이스 부분만 이제 알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업무 로직 부분만 이제 따로 처리를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부분과 업무 로직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용이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단점이 있긴 해요. 사실 이 레이어 층이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이 변할 때와 또 API 이 부분이 변할 때 둘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관계 정보가 오직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과 API 관계 정보가 오직 프록시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 정보 집중은 어찌 보면 프록시가 악몽이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 API가 변경될 때마다 이 프록시가 변경되는 거죠. 또 어플리케이션이 변경될 때도 프록시가 변경되는 거죠. 프록시는 매우 다루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 자신의 악몽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프록시가 없다면 이런 악몽은 어플리케이션 코드 전체에 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프록시가 어플리케이션과 API를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 스키마와 API 둘 모두 또는 어느 한쪽에서 잦은 변화가 발생하는 아주 큰 시스템의 경우는 거의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많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나 미들웨어 엔진 위에 얹힐 수도 있는 시스템에도 이런 프록시를 적용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사실 이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프록시가 필요 없습니다. 프록시는 아주 무거운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프록시가 필요할 것이라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가 실제로 생기기 한참 전에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특히 프록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퍼사드로 좀 시작을 하다가 이제 필요하면 리팩토링 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중한 시간도 아끼고 문제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